일단은 이제 보통 이제 저희도 이제 한의원에 오늘도 그 소화기 환자분이 많이 오셨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소화력이 점점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라고 하는 것은 수곡지 해라고 해서 음식물을 받아들여 갖고 소화시키고 흡수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서 조금 우리 몸의 기운이 약해지게 되면은 위의 움직임이라든지 그 비장의 소화를 돕는 비장의 기운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화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것이 또 다시 어떤 식체를 일으켜서 우리 몸의 순환을 방해하게 되고 그러면 또 기가 못 돌기 때문에 다시 악화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그 오셨을 때 진료를 해보면은 선천적으로 조금 위가 약하게 태어나신 경우도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위가 나쁜 증상을 갖고 있으셨다고 한다고 하면은 성인이 돼서 그것이 쭉 가지고 계속 악화되는 형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만약에 위가 약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좀 성인이 되셔서 빨리 좀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 체한다든지 더부룩하다든지 메스꺼립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요. 이게 그때그때마다 체했을 때마다 뭐 소화제 먹는 걸로만 해결하시면은 사실 소화제라고 하는 것은 치료약이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히 지금 약간 소화를 돋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위나 비장의 기운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은 전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원에 내원하셔갖고요. 원래 뭐가 문제인지를 확인하셔서 만약에 너무 꽉 이렇게 틀어막혀 있다 그러면 약간 좀 뚫어주는 쪽으로 복약을 하시면 되고요. 비위의 기능이 많이 약해졌다 그러면은 비위의 기능을 좀 보강해주는 쪽으로 처방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그거 외에 뭐 예를 들어서 좀 뭐 먹는데 기분이 나쁘거나 만약에 친구분과 싸웠을 때 식사하시면 체하잖아요. 뭐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싫어하는 음식인데 이런 음식을 먹었다든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정상량보다 과식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의원에 내원하셔갖고요. 그냥 침치료 잠깐 받으시고 그리고 약간 간단한 그 한의원에 오시면은 약이 그 탕약 말고도 그 보험약이라고 해서 가루를 이렇게 타먹는 커피처럼 타먹는 게 있습니다. 그 정도만 충분히 드셔도 낫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꾸 체하신다 그러시면은 한번 내원하셔갖고요.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아보시기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수고 많습니다. 네, 그 식사하시면은 좀 심장이 압박됐다고 하셨는데 네, 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신 거예요? 한 3, 4개월 좀 가까이 됩니다. 3, 4개월이요? 네. 네, 그러시면은 그래서 제가 네네.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네네네. 운동을 하락해서 하루에 최소한도 2km 이상을 걷거든요. 많이 걸으시네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네네. 이제 뭐 혈압약을 좀 먹고 네. 먹고 있어서 혈압은 괜찮은데 심장에 네네. 밥을 먹은 다음에 운동을 시작해서 그런가 심장에 압박감을 약간 부담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시면은 어느 분이 네네. 예, 한방으로서 아버님. 무슨 약을 좀 약을 먹으라고 말씀을 그래서 제가 네네네. 여기 지금 매경 TV를 네. 보고 있는데 네, 늘 아버님. 연락해도 안 되는데 오늘 운이 좋게 연락이 네네. 됐습니다. 예, 방금 그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 들었고요. 네. 네. 약간 식사하시면 심장에 압박이 오신다고 했는데 네네. 그냥 운동을 하실 때만 그러신가요? 아니면 운동 안 하셔도? 그렇습니다. 예? 밥 먹고 있으면 운동을 해야만 소화도 잘 끓고 그러니까 혈액순환도 잘 되지 않습니까? 예, 운동을 그런데 하시면 그러신가요? 가만히 아니면? 있으면 네네. 심장에 압박이 없는 게 다름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시면 심장 압박이 없는데 운동하시면 심장 압박이 있으시다는 거죠? 네. 일단은 지금 보통 이렇게 식사하신 다음에 심장이 압박이 오시면은 대부분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셔갖고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대부분 검사를 받으시면은 심장은 이상은 없다라고 나오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소화기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 소화기의 문제가 위로 가슴에 압박을 해서 마치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거를 한방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위안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소화기성으로 생기는 흉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님 같은 경우는 한 3, 4개월 전부터 생겼다고 하시는데 아마 3, 4개월 전에 혹시 무슨 소화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었나라고 지금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위가 아까 이 전에 있던 그 분도 상담해 드렸다시피 이게 연세가 드시면서 위가 점점 약해지면서
이제 힘들어지면은 소화를 잘 못 시키다 보니까 그 기운이 위로 올라와서 가슴에 무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식사하신 다음에 생긴다고 하는 거 보면은 심장 자체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마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사 받아도 그 심장에 이상이 있다고 나오진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이럴 경우에는 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 쪽으로 좀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친구분이 뭐 한의원 가셔서 아니면 치료를 받아보시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그 조언을 해주신 거고요. 한의원에 가시면은 이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한통, 이게 식적이라고 하는 음식으로 인해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담음 유한통이라고 해갖고 담음이 있어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은 어혈 같은 것이 있어서 생긴 것인지를 구분하셔갖고 그에 맞게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서 기와 음이 있다고 하면은 음 쪽에 작용하는 약입니다. 특히 이제 비와 간 이 두 장기에 작용하는데요. 그 음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 몸에 기운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기운을 만들어주는 좀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에너지원을 넣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와 간의 음을 보호해주는 약인데 이 백작약은 맛이 시고 그리고 성질은 약간 차갑습니다. 시다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저기 식초처럼 약간 시큼하다는 맛이 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성질이 차다고 한다는 것은 얘는 먹으면은 우리 몸에 있는 열 같은 걸 꺼주는 역할을 꺼주는 역할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주로 하는 역할은 특히 뭐냐면은 비위와 그다음에 그 간의 음을 보호해서 특히 간의 음을 보호하게 돼서 피를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간의 음을 보호해서 우리 몸에 있는 근육에 영양 공급을 해줌으로써 근육을 조금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설사할 때 백작약을 쓰기도 하는데요. 백작약의 시큼한 맛은 우리가 그 수렴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설사로 아래쪽 내려가는 것을 수렴해서 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백작약이 이렇게 우리 몸의 음을 보호해주다 보니까 우리 몸에 습이라고 하는 그런 노폐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때 먹으면은 그 습을 조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게 뚱뚱하고 무겁고 그러신 분들이 백작약을 많이 먹게 되면은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붓는다든지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몸이 허한 사람이 쓰시면은 오히려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8이요. 28이요? 네, 28이시고 이제 그 알러지 발생한 지가 한 4, 5년 정도 되신 거세요? 네네. 그전에는 그러면 특별히 어떤 그 피부에 있어서의 증상은 따로 없으셨고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없고, 근데 원래 천식이 있었거든요. 아, 네네. 네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4, 5년 전부터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네. 갑자기 그래서 네네. 네. 아, 그러면 우리 혹시 그 이제 사춘기 시절에 네. 또 뭐 여드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혹은 아토피라든지 이런 다른 형태의 피부 질환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아토피는 계속 있었어요. 아토피가 어렸을 계속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붉은 반점 올라오시면요. 혹시 네. 좀 간지럽거나 아니면은 좀 막 부어서 느낌이 이상하다든지 한 것들이 있나요? 근데 너무 가려워서 네. 이게 처음에 이제 손바닥부터 시작해서 다 번지더라고요. 아, 네네. 네네. 지금 그러면은 범위는 거의 몸통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다 올라오나요? 네네. 얼굴 빼고 다. 아, 목까지 다 올라와요? 네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토피 증상은 조금 많이 완화되셨고요. 그 아토피는 솔직히 이제는 좀 괜찮은데 네네. 이게 알러지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네네. 항상 먹던 것도 네. 갑자기 이제 어느 날을 또 네. 먹으면은 알러지가 생기고 네. 안 생기는 날이 있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러지가 언제 발생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거세요? 네네네. 검사 받아보신 적은? 네, 대학병원에서 네. 받았었는데 네. 알러지가 이것저것 되게 많다 그래가지고 아, 네네네. 네네. 어, 약을 그때 받아서 먹었었거든요. 아,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아토피에 대한 증상을 조금 갖고 계셨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피부 자체, 이 겉에 이제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가장 겉에 부분을 우리가 이제 피부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그 부위 자체가 굉장히 좀 얇은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이제 피부라는 부분이 내가 타고난 것 중에서 좀 약하게 태어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좀 선천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다 보면은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우리가 먹거나 혹은 뭐 온도의 변화라든지 되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도 이게 한번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네. 스트레스 그 한번 발생하셨을 때 스트레스 같은 게 좀 심했거나 한 적이 있나요? 근데 매번 항상 이제 네.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밤을 네네. 새거나 네네. 그게 피곤했을 때 주로 이렇게 반응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증상 자체는 한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먼저 피부 자체로 보면은 우리 피부의 제일 겉에 면을 차지하고 있는 거를 각질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막 피지 분비도 많이 되고 하면서는 보호가 잘 되다가 한 20대 초반 정도를 지나면서 이게 피지 분비도 조금씩 줄어들고 피부가 건조감이 생기고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피부가 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약간씩 조금 갈라진다든지 많이 얇아진다든지 건조해진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피부가 굉장히 말 그대로 노출이 많이 된, 그러니까 굉장히 약해진 상태가 돼요. 네, 근데 우리 몸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나 어떤 되게 피로감이 생기게 되면은 염증의 형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장이 약하면은 장염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이제 위장이 약한 경우에는 뭐 위염이라든지 속쓰림 같은 증상이 생기는데 지금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제일 약하게 타고난 부분이 피부에서 그런 예민한 증상이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좀 바로 제가 어떤 증상인지 정확하게 뵙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일단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피부에 있어서 보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무슨 얘기냐면은 피부 겉에 면 자체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라도 그 피부 겉의 면 자체를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되게 두꺼운 보습제 있죠? 이렇게 푹 뜨면은 되게 무겁게 뜨이는 네네. 네, 그런 보습제를 샤워 이후에 꼭 좀 발라줘 보세요. 네네, 그게 네네. 굉장히 좀 효과를 많이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타 이제 환자분께서 말씀하시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내적인 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또 조금 더 직접 뵙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일단은 몸 전반에 걸쳐서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에 보습에 조금 신경 많이 써줘 보세요. 일단은 백작약 같은 경우는 이제 작약이라는 되게 이제 예쁜 꽃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할 텐데요. 백작약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혈이라 그래서 이제 그 혈액을 보강해주는 기능, 그리고 이제 진통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통증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여성분들에게 좋은 좀 대표적인 한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이제 여성 관련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생리불순이라든지 생리통 이제 이런 형태의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보혈 기능을 통해서 이제 피를 보강해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형태로서 약을 좀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피부 질환인데요. 뭐 이를테면 부스럼이라든지 여드름, 종기 혹은 치질과 같이 어떤 피부에 동반되는 염증성 질환의 효과가 좋은데요. 단 이제 건조하고 열이 많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부 질환일 때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단 이분의 사연을 들어봤더니 지금 다행히 그렇게 꽤 만성화된 건 아니고요. 한 4년 정도고 아직은 이제 겨울철에만 심하다. 그러니까 진짜 만성화된 사람들은 겨울철에만 그런 게 아니라 환절기, 뭐 꽃가루가 날리는 봄, 여름 정말 시도 때도 없이 1년 내내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어느 정도 나이에 비해서 그렇게 비염이 만성화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방적인 치료라든지 생활 관리를 적절히 잘하면 많이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부분에 어느 정도 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답을 바로 드리며 겨울이 되면 심해진다. 그럼 첫 번째는 공기가 차지면 증상이 악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에 대해 반대되는 부분들을 치료라든지 관리를 해주면 좋다는 뜻이고요. 혹시나 이제 시청자님이 저희가 말하는 몸이 좀 찬 체질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양기를 도울 수 있는 한약 복용과 뭐 침이라든지 뜸 치료를 하면 좋고요. 그리고 반드시 외출을 하게 되면 꼭 마스크를 잘 쓴다든지 목수건이나 옷을 좀 따뜻하게 입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환자들한테 이렇게 보온의 중요성을 꽤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환자들 진료 받았었을 때 이렇게 간혹 우리나라 말고도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오시는 분들이 아니면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오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비염으로 고생을 했는데 중동에 가서는 동남아시아 가서는 그렇게 비염을 하나도 고생을 안 해가지고 다 나은 줄 알았는데 다시 한국에 들어왔더니 비염이 재발하더라. 그런 얘기를 꽤 많이 듣게 됩니다. 그 말은 곧 어쨌든 온도, 습도 모두 중요하지만 저는 조금 더 온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으니까 지금 환자분께서는 제가 앞에도 얘기한 이제 보온이라든지 그러니까 먹는 음식에 있어서도 찬 음식은 무조건 독이니까 최대한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찬 음식 하면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찬물이나 찬 음료 하다못해 과일도 요즘에 어차피 이제 냉장 보관이든 차게 많이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 식품들을 많이 섭취를 하는 거는 이렇게 비염으로 겨울만 되면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온수 섭취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서 적절하게 호흡기가 어느 정도 건조하지 않게끔 하는 거는 꽤 중요하고요. 반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방적인 치료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사이에는 계속 이제 뭐 이비인후과라든지 이제 양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어차피 거기서 하는 치료들은 저희가 말하는 근본적인 치료보다는 일시적인 증상들을 억제시키는 대증 치료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오남용하다 보면 오히려 그 약에 대한 부작용으로서 약물성 비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방 치료를 병행하시면서 이제 환자분의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일상적인 생활이 많이 불편하다든지 수면에 방해가 될 정도에는 당연히 이제 양방적인 치료를 병행하시고요. 그리고 한방적인 치료와 제가 앞에도 얘기드린 생활 관리, 이런 먹는 음식들을 조절을 하시면 아직은 그렇게 꽤 만성화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호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시청자님의 사연을 짧게만 듣더라도 그냥 추측이 되는 거는 시청자님은 저희가 요즘 말하는 알레르기 체질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혹시 시청자님도 앞에도 이제 다른 이제 여자 시청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비염, 아토피, 천식, 두드러기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있진 않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좀 비염이 좀 있었고요. 네. 알러지보다는 제가 어렸을 때 피부 묘기증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아토피는 아닌데 네. 좀 긁으면 조금 부어오르는 부종 같은 게 네,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그게 결국 이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협소한 이제 의학 지식과 그리고 저희처럼 전문가가 알고 있는 명확한 이제 전문 지식에 있는 이제 이제 차이점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뭐 알레르기라고 하면 뭐 비염, 아토피 이런 게 다 있어야지 뭐 알러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제가 아까도 일단 시청자님이 짧게 뭔가 음식을 먹으면 이제 특히 튀김 종류를 먹으면 피부 많이 가렵다. 그래서 제가 먼저 추측이 되는 거는 이분은 저희가 요즘 말하는 알레르기 체질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비염이라든지 뭐 아토피라든지 천식이 그럼 그중에 어떤 저희가 요즘 말 알레르기 질환이 최소한 하나는 동반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시청자님은 그 부분이 이제 아직은 코에 많이 국한이 되어 있고 근데 이 부분이 예. 더 악화가 되면 당연히 아토피라든지 뒤늦게라도 예. 조금 만성 두드러기처럼 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근데 제가 이게 후천성일 수도 있나요? 일단 알러지는 이제 지금 이제 시청자님 어느 정도 연세가 있기 때문에 후천적으로도 생기기도 하고요. 대다수는 그래요? 일단 이제 선천적으로 체질적으로 이제 물려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7, 80%는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거고 나머지 한 20, 30%는 이렇게 유전하고 상관없이 요즘 원체 대기 오염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어려서부터 항생제 많이 노출이 된다든지 그 외 다른 이제 해로운 요건에 많이 이제 노출이 되면서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혹시 알러지가 유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좀 안타깝게 체질은 유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이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셔서 자녀를 가지게 된다면 그 자녀는 똑같이 그러면 알러지 이런 체질이 발현될 가능성이 제가 아이가 3살짜리가 있는데 네. 게이털 알러지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강아지 털이 있는 곳에 가면은 이렇게 부종같이 눈 주위랑 입 주변이 막 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러지고요. 예, 그러니까 단지 그것도 유전이 그게 된 어디로 건가요?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질환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어떤 피부나 어떤 특정한 거에만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뭐 비염, 아토피, 천식 이 모든 거에 다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더욱 안 좋은 거는 이렇게 아버님이 이 정도라면 그 자녀는 커가면 갈수록 조금 더 관리라든지 치료를 잘못하면 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빨리 어떤 관리나 치료가 필요한 거죠? 네.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가장 핵심은 장내 세균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유산균 제품들 끊임없이 나오고 그에 관련된 방송 내용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장 속에 유익항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유익항균을 많이 이제 발효 음식을 먹는다든지 유산균을 제품으로 섭취를 하십시오. 예. 그리고 그게 해로운 유산균 음료 같은 음식들은 거요? 최대한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공식품, 인스턴트 그리고 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조금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 이제 약 중에서는 항생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항생제 오남용은 줄이는 게 그런 아버님의 건강, 자녀의 건강. 요즘에 얼마 전에도 이대목동에 항생제 내성균 아이들의 심각한 일도 생겼듯이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꽤 중요하니까요. 한방 치료를 통해서 항생제 오남용 줄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